여러분 안녕하세요. 스티브 인사드리겠습니다. 오늘은 부동산 역량이 결여되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부동산 역량이란 부동산 지식보다는 큰 개념이죠. 부동산 지식이란 부동산에 대해서 아는 겁니다. 부동산에는 뭐가 있고 그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는가. 단순히 아는 지식이라면 역량이라 그러면 그 부동산에 대해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사고 팔고 그리고 이걸 투자의 개념으로 보는 게 부동산 역량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. 이 부동산 역량이 결여되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비용을 많이 지출하게 되고 시간도 많이 쓰게 됩니다. 결국 돈이 시간이라고 본다면, 시간을 돈이라고 본다면 결국은 남보다 지출을 더 많이 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죠. 이게 이제 부동산 역량이 결여가 되면 가계부채가 증가하고요. 과도한 부채는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.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역량이 결여되신 분들이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셔서 입주까지 굉장히 많은 그 스트레스를 입는 경우, 또 기획부동산 사기를 당해서 정말 쓸모없는 땅을 사서 정말 대를 물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거죠. 지주택이랄까 또는 그 기획부동산 사기는 모두 부동산 역량이 결여된 분들이 그 잘못된 선택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만 하더라도 양도세에 대한 개념이 지금하고 좀 달랐습니다. 그래서 가령 오늘 사서 뭐 일주일 뒤에 팔아도 그 양도세에 대해서 부과했던 게 지금하고는 달랐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70%, 80% 물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. 그래서 그때는 기준시가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했습니다. 그래서 그 친구가 롤렉스 시계를 찼습니다. 초등학교 때. 그때는 롤렉스 시계가 뭔지도 모를 때인데 자랑을 하더라고요. 근데 그 친구의 집을 놀러 가면 집이 바뀌어요. 양옥집. 계속 바뀌더라고요. 근데 결국은 집 장사로 돈을 버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그 당시 참 누구는 먹고 살기 힘들었는데 누구는 자식에게 롤렉스 시계를 사줄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던 거죠. 아마 이제 그 분들이 부동산 역량에 뛰어났던 부모님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그 친구가 연락이 안 되지만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긴 해요. 부모님의 부동산 역량이 뛰어났었기 때문에 아마 이 자식한테도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예전에는 고금리 고성장 시대였습니다. 그래서 굳이 뭐 투자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. 그래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연리 10%면 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죠. 그래서 10억 넣어놓으면 거의 뭐 한 1,000만 원 가까이 나오니까 그거 갖다 먹고 살기 충분했습니다. 굳이 머리 안 써도. 고금리 고성장 시대에는, 이 고금리 고성장 시대는 그 인구를 근간으로 하잖아요. 경제활동 인구. 근데 어차피 인구가 계속 줄어가니까 고금리 고성장은 우리나라는 어렵다는 거죠. 그래서 현재는 저금리 저성장 시대입니다. 물론 지금 금리가 높아지는 건 특수한 경우니까 근래에도 계속 금리가 낮았잖아요. 그리고 성장률이 저하됩니다. 지금 떨어집니다. 인구 구조도 지금 역피라미드 되고, 결국은 현재는 이 저축으로다가는 우리의 노후를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. 그러니까 부동산 역량이 있어야 된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. 앞으로 점점 부동산 역량이 있는 사람하고 부동산 역량이 없는 사람하고는 격차가 더 벌어질 겁니다. 이제 분명히. 그래서 이제 뭐 양극화라고 얘기를 하는데, 부동산 역량이 뛰어난 사람은 점점점 부자가 되고, 부동산 역량이 없거나 결여됐거나 또는 낮은 사람은 아마 점점 어려워지는 그런
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. 여러분, 그 돈 때문에 불행한 노후를 맞고 싶은 분은 아무도 안 계실 거 아니에요.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동산 역량을 키울 수 있을까요? 스티그가 말씀드리는 건 책을 읽어라. 책을 읽어라. 단 성공한 사람의 책을 읽으십시오. 이게 책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되는데 굳이 그 책을 안 써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이 있고요. 그 책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겨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그걸 좀 구분하셔야 돼요. 근데 사람의 진정성은 책을 읽다 보면 나오거든요. 그래서 그 큰 서점에 가서 미리 인터넷으로 주문하지 마시고 여유가 될 때 서점에 가셔서 쭉 한번 이렇게 훑어보세요. 훑어보다 보면 이제 나와요. 그러면 그 중에서 그 책을 적어도 뭐 제가 이제 맥시멈으로 100권이라 그러는데 100권은 좀 무리고요. 한 10권의 책이라도 10번 읽으십시오. 반복해서 읽어야 됩니다. 그리고 반복해서 읽고 하나하나씩 실천해 가십시오.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의 한 행동을 따라 하는 겁니다. 가령 새벽에 일어나서 아이 키우는 그 엄마인데 시간이 없다. 그러면 새벽에 일어납니다. 새벽 5시고 6시고 일어나서 뭐 1시간, 2시간 공부하는 겁니다. 스티그 역시 아침형 인간이라 저는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. 그래서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교사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8시 반까지 출근입니다. 근데 저 거의 학교에 6시 반 아니면 7시에 옵니다. 남들보다 2시간 또는 2시간 반 이전에 옵니다. 그 이유는 그 하루를 준비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많은 분들 보면 새벽형 인간이 많더라고요.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준비하는 사람한테 못 당하는 겁니다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동산 관련으로 부자가 된 사람들의 책을 10권 정도를 10번 읽으십시오. 그리고 그 사람이 한 행동을 따라하다 보면 어느덧 그 사람이 돼 있을 겁니다. 닮아갑니다. 말투, 행동 하나하나, 라이프 스타일 자체가 그 사람을 닮아갈 겁니다. 여담이지만 제가 그 국어 문법을 가르칠 때 그 일타 강사라고 하시는 분들의 그 강의를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뭐 강남구청 인터넷 강사, EBS 강사, 그다음에 메가, 그다음에 그 이투스 뭐 이런 데 있는 강의를 그 문법 강의만 정말 한 10명 정도의 이 언어 영역, 국어 영역에서 일타 강사로 하시는 분들의 그 영상을 계속 피드백해서 봤습니다. 돌려서. 그리고 나서 그분들의 장점만을 가지고 와서 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. 그 뒤에 제가 이제 10명의 일타 강사들을 모아서 제 걸 만들어 냈잖아요. 저만의 노하우를 통해서. 그리고 나서 강의를 했더니 애들의 강의가 폭발적이에요. 가령 이 교사들도 정규 수업이 아니라 이 보충 수업을 할 때 그 아이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되거든요. 근데 그때 저 나이가 있었음에도 거의 2번째로 마감을 했습니다. 다른 분들은 마감도 안 되고 폐강되고 그러는데 제가 2번째로 마감이 됐습니다. 나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. 근데 이제 젊은 여선생들 같은 경우는 따라할 수가 없어요. 인기가 많기 때문에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아이들한테 인기를 끌었다는 건 저만의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여러 강사들의 장점만을 가지고 와서 제 것으로 녹여서 만든 거죠.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초점은 결국은 부동산 역량을 키우려면 부동산으로 돈 번 사람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따라하다 보면 어느덧 그 사람이 돼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.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책을 못 읽네, 시간이 없어서 못하네, 이거는 거의 핑계입니다. 잠을 줄여서라도 해야죠. 여러분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길 원하신다면. 더군다나 IMF 이후에
정말 그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지금이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어쨌든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이렇게 계속 여러 번 그 강조하는 말씀을 좀 들어보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자,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부동산 역량을 키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